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테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동엽 실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 준비한 플렉심 웨비나에도 뜨거운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7월 24일에 인사드렸었는데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이 웨비나가 진행됐었는데요. 실제 많은 고객분들의 문의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 분 한 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현업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고객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사에 플렉심을 공급할 수 있었고 해당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지금도 관련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본 웨비나는 저희 주민테크가 주최하고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공식 후원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총 4개의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렉심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저희 주민테크가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당사 김수옥 부장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오토데스크 코리아 정준모 상무께서 플렉심의 향후 발전 로드맵과 국내 라이선스 공급 정책 등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플렉심이 무엇이고 또 주요 특징과 그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당사 전자의 부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코리아 송문배 상무께서 플렉심을 활용한 운영 효율 극대화라는 제목으로 미국 팀캔사의 글로벌 활용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세션을 통해서 플렉심을 여러분들의 현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본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EDM으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좋은 질문 주신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 웨비나 후에 설문에 응답해 주신 20분을 추첨해서 여행 가실 때 요긴하게 쓰시라고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파우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민테크는 어떤 회사고 플렉심과 관련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 김수옥 부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테크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수옥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민테크는 오토데스크의 골드 파트너이자 제조 분야, 그리고 건축, 건설 분야, 그리고 플렉심 분야의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고 있고 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식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토데스크의 강력한 시뮬레이션인 플렉심을 소개하는 자리이고요. 플렉심 통해서 여러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웨비나를 통해 활용 전략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테크는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웨비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테크는 2019년 설립 이래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주민테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해 주신 소중한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념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사업은 2022년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전문화 취득을 시작으로 2023년 PLM 전문화 확장, 24년에는 건축 계열 쪽인 아키텍처 앤 엔지니어링 전문화 및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렉심 전문화 자격도 취득하여 고객 공급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버먼트 전문화 취득으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공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테크에서는 고객 맞춤형 자체 개발한 도면 배포 시스템, 자동화 설계 솔루션 등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검토 및 최적화 솔루션 플렉심의 공급 및 프로젝트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제조 물류 환경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은 필수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가상으로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의 솔루션 플렉심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이 플렉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플렉심은 이벤트 중심의 설계를 실제 물류나 설비 공정을 변경하기 이전에 가상 환경에서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라인 최적화와 품질 관리입니다. 플렉심은 실제 공정을 3D 가상 환경으로 구현해 병목 구간이나 불필요한 이동, 설비 가동률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품질 편차를 줄이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물류창고 운영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창고 내 자재 흐름, AGV 및 컨베이어 이동, 입출고 시점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 적정화, 피킹 패킹의 효율 극대, 공간 활용의 극대화 등 물류비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입니다. 플렉심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KPI 기반으로 결과를 시각화해 줍니다. 경영진은 실제 도입 전 성과를 수치로 검증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는 데이터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플렉심의 기대 효과로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제조와 물류의 운영 과정은 수많은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실행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비용 절감입니다. 라인 증설, 설비 교체, 물류 동선 변경과 같은 의사결정은 실제 도입 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렉심은 가상 환경에서 미리 실험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와 시행착오 비용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병목 구간을 최소화하고 자원 배치 최적화하며 공정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산출을 만들어내고 전반적인 생산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플렉심은 단순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첫 번째, 인더스트리 4.0 필수 전략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AI 기반의 의사결정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입니다. 플렉심은 실제 생산 물류 환경을 디지털 트윈하고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검증하고 투자 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더 빠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경쟁사보다 앞서가는 차별적 경쟁 우위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미래 경쟁력입니다.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고객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플렉심은 현재의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확장성과 변화까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플렉심은 인더스트리 4.0의 필수 전략을 실행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엔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형 물류 시스템 구축, 즉 스마트 물류가 해답입니다. 스마트 물류는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절감하고 재고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물류 혁신은 이제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민테크는 오토데스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물류 최적화 기술과 성공 사례를 국내 기업에 적용하고 동시에 고객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마트 물류는 생산과 물류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때 진정한 성과를 냅니다. 주민테크는 생산 라인 자동화, 그리고 창고 운영 최적화, 물류 시뮬레이션까지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현합니다. 오토데스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와 건축 설계의 종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민테크는 국내 유일하게 제조와 건축, 건설, 그리고 플렉심의 서티피케이션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주민테크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슬로건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요즘 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특히 멀리 가는, 그리고 특히 장거리를 여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과 여행에 동참하는 오토데스크와 주민테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수옥 부장께서 우리 주민테크를 플렉심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플렉심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캐드라든지 인벤터, 레빗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과 같이 함께 사용하실 때 더 많은 시너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주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2D CAD나 또는 3D CAD 측면에서 설계 표준화 또는 설계 자동화, 문서 관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역량과 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물류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또는 일반 제조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고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고 실제 그분들께 라이선스를 공급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았는데 그 측면에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금 안내해드리면 좋은데 모두 다 보안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들을 쌓다 보면은 실제 여러분들께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조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세션으로는 우리 오토데스크 코리아 정준모 상무님께서 플렉심의 향후 발전 로드맵과 국내 라이선스 공급 정책 등을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토데스크의 정준모라고 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제조 부문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가 플렉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이후에 어떻게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국내에서 플렉심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토데스크에서는 팩토리와 관련된 솔루션을 왼쪽 그 두 가지 측면의 솔루션을 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고 계시는 오토캐드라는 2D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벤터나 FDU라고 하는 3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공장의 팩토리의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이렇게 설계한 그 팩토리의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당시에는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플렉심이라고 하는 당시 인수하기 이전에 제품을 서드파티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체적인 라인업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팩토리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2D 기반으로 또 일부 3D 기반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3D인 경우에 하나하나 3D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쉽게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지 못했고, 다만 단편적인 애니메이션 기능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오토데스크에서 플렉심을 인수하면서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완벽한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공장 운영의 전체적인 운영 플랫폼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플렉심의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플렉심을 통합한 이후에 아래의 내용으로 지금 통합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오토캐드와 인벤터를 가지고 2D, 3D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저희의 범위라고 한다면, 이제는 플렉심과의 통합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과 커미셔닝을 제공하게 되었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어떤 밸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길게는 오토데스크에서는 공장을 구성하는 기계, 건물,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제품,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렉심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데스크의 제품과 플렉심과의 제품의 어떤 통합 과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후에 전자회 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플렉심 비즈니스 하고 있는 공인 파트너사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민테크는 앞서 김석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오토데스크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 해준 파트너시고요. 그다음에 제조 분야, 그다음에 PLM 분야, 그다음에 건설 건축 분야에서 공인된 공인 파트너사입니다. 플렉심 비즈니스를 2년 전에 시작하시면서 국내 다수의 서브스크립션 고객을 좀 보유하고 있고, 오토데스크 코리아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플렉심을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한테는 익숙하신 부분이실 텐데, 심플렉스라고 하는 기존의 오토데스크에서 인수되기 이전에 플렉심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연구 버전인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기업과 학교에게 국내에서는 오토데스크 플렉심 팀, 글로벌 팀과 함께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오토데스크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 두 회사가 공존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두 회사의 차별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주민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토데스크 기존 인벤터나 오토캐드 제품을 취급하면서 플렉심과의 인티그레이션 작업에 함께하고 있고, 고객에게 보다 통합된 솔루션과 밸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플렉심을 2년 전에 인수한 이후로 팩토리 고객분들에게 보다 많은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기존에 플렉심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플렉심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모두 여기 계신 주민테크나 오토데스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모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팩토리와 관련해서 요새 디지털 팩토리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 몇 년 사이부터 지금까지 핫한 이슈이자 또 산업계 현안이기도 했는데요. 어쨌건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팩토리 솔루션 가운데 2D, 3D 레이아웃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솔루션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어서 플렉심을 인수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주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디지털 팩토리 구성에 플렉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인벤터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같은
솔루션들 간의 어떤 통합 작업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테크가 플렉심 전문 파트너이고 제조 전반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사이고 오토데스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다시 다음 세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처음 시청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플렉심이 무엇이고 또 그 특징과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당사 전자의 부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테크에서 플렉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플렉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다른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플렉심은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은 디지털 모델을 실제 시스템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 현실 세계의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크게 이제 가변성, 상호 의존성, 시간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성은 현실 세계는 그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작위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변성이 이 시뮬레이션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성으로 리소스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은 일정 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통찰력과 그 다음에 단일 스냅샷이 아닌 일정 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건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여러분들의 그 팩토리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맨 처음에 있는 것과 같이 이 2D 팩토리 레이아웃으로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오토데스크 인벤터라든가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3D로 레이아웃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지금 이 플렉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 팩토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보틀렉이 생성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조립, 자재 취급, 물류,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이죠. 사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플렉심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한 내용들을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류 시스템 쪽이죠. 그래서 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물류를 A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다던가 이런 제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 공정.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컨베이어, 그다음 물류, A집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하는 것까지 지금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이 이제 3D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해서 로직 형태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심에서 이 두 가지 형태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플렉심을 활용한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추상적인 로직 형태를 이용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3D 형상으로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결과 데이터를 플렉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결과 리포트죠. 결과 리포트를 이제 그래픽 타입으로 뽑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뽑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D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플로우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플렉심 안에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3D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추상적인 로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 플로우에 대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결과값을 차트화 시킬 수 있는 대시보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라이브러리화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이제 3D 라이브러리 쪽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별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컨베이어 쪽, 그 다음에 웨어하우징,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A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AGV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건물 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비들이 있을 경우에 서로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경로를 최적화해서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뭐 GIS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라든가 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카테고리화되어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산업 분야별로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컨베이어 쪽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컨베이어 라이브러리들 뿐만 아니라 이 컨베이어를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어떤 조건값들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뭐 디시전 포인트라든가 포토 센서에 해당되는 포토 Y, 그 다음에 시스템에 관련된 스테이션이라든가 하는 여러 종류별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하징 쪽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렉이라든가 뭐 플로우 스토리지라든가 하는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AGV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AGV라든가 AMR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AGV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루트를 따라서 AGV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충돌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에서 이 GIS 쪽 관련까지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이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뭐 피로도라든가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는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3D 객체를 이용을 해서 실제 3D 형상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해서 추상적인 로직 개념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사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종류별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라든가 3D 객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셔서 이제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로 하시는 옵션을 줘서 다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은 이 마지막 결과물들이죠. 어느 부분에 어떤 뭐 시간당 생산량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보틀렉이 생긴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런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는 내용들도 라이브러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을 바로 끌어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요거 부분은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팩토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토캐드나 아니면 인벤터, 그 다음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서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번에 플렉심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이 어셋 브라우저가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요. 플렉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라이브러리들은 기본적인 형상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실 때는 실제 우리 공장의 설비와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형상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서 레이아웃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여태까지 축적되었던 이 라이브러리를 바로 플렉심에서 바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렉심 초기 화면인데 지금 이제 플렉심에 있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소스, 그 다음에 대기열에 해당하는 큐, 프로세서, 그 다음에 다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싱크 부분에 해당하는 플렉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물류 소스가 뭐 몇 초에 하나씩 나타날 거고 프로세서에 대한 셋업 타임이라든가 하는 걸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 지금
보시면 프로세서도 지금 플렉심에서 딱 두 가지 형태의 형상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팩토리 디자인 어셋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팩토리 그 브라우저, 어셋 브라우저를 열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셋들이 이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죠.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가 출시가 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셔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검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어셋들이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들은 일단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로컬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로컬로 지금 다운로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한 어셋을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렉심에서 바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플렉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불러온 이 장비가 플렉심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카테고리인지 저는 지금 프로세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저 장비를 제가 이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세 대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주고 이제 플렉심에서 이제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팩토리 어셋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공장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값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프로세서로 카테고리를 나눴기 때문에 바로 프로세서로서의 작동,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타임이라든가 셋업 타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바로 조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운데에 있는 프로세서만 프로세스 타임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저쪽에만 더 많은 물류가 흘러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 익스퍼리먼트라고 하는 툴이 플렉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뭐 장비를 레이아웃을 하고 조건값을 주셔서 프로세스를 이제 다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자의 수가 달라지면 또는 거기 안에 있는 아까 보셨듯이 제가 프로세서를 3대를 했었는데 프로세서의 수가 2대일 경우, 3대일 경우 결과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을 매번 변경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익스퍼리먼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셔서 필요로 하시는 뭐 사람이라든가 장비 대수라든가 하는 것들을 변수화시켜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화를 하는 거죠. 중요한 그 변수 인자들을 미리 이제 플렉심에서 이게 매개 변수로 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 평가 지표는 그렇게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그 성능 평가 지표에서 원하시는 결과치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 익스퍼리먼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익스퍼리먼트가 돌아가는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이제 영상으로 미리 짜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렉심에서 지금 영상이 되어 있죠.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이쪽에서 이제 패키지가 하나 오면 이 패키지가 이제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물품이 지수 분포에 의해서 2개에서 6개까지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요 작업자가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해당되는 큐로 보내주고 문제가 있는 건 다시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팔레트 쪽에서 이제 팔레트에서 각각의 원하는 물건, 뭐 빨간색 박스 2개, 뭐 초록색 박스 몇 개, 파란색 몇 개, 노란색 몇 개 해서 모아서 패키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 프로세스가 지나면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를 익스퍼리먼트로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모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 파라미터를 지금 보시는 요 검사대의 수량과 그 다음에 여기 작업하는 작업자의 수를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불량률에 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쪽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작업자 수
기계수, 그 다음에 분량률을 조정을 하는 걸로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치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팔레트의 그 각각의 컬러별로 박스를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생산되는 그러니까 시간당 팔레트가 몇 개 생산이 되는지가 이제 성능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개 변수화 해놓고, 이제 이 익스퍼리먼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개 변수들이 이쪽에 이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3개의 시나리오로 해놨죠. 뭐 베이스, 그 다음에 기계의 수가 많을 때, 뭐 사람의 수가 맥스일 때,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시나리오별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원하시는 매개 변수들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은 1명이고 기계는 2대일 때 분량률은 20%, 그다음에 하나는 사람을 늘려주고 또 하나는 분량률을 줄였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이 익스퍼리먼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4개, 시나리오 만든 수량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보시면 뭐 박스가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2개에서 6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각 생성되는 난수별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당 2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시나리오당 2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다 돌아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뷰 리졸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서 결과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의 점들이 각 시나리오당 아까 제가 2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난수가 생성됐을 때 결론이고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당 평균 몇 개의 팔레트가 생성이 되는지 지금 각각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계 한 대, 사람 한 대, 그 다음에 분량률 20%일 때는 뭐 5.6개, 그 다음에 기계를 늘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을 늘렸을 때, 여기는 분량률을 줄였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당 생산량을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각 업체당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보다 우리 회사에 가장 효과적일지는 담당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 결과물을 보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플렉심을 이용을 하셔서 시뮬레이션 레이아웃에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익스퍼리먼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익스퍼리먼트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 개, 그러니까 왓이프죠.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각 결과물을 검토하셔서 각 사에 우리는 어떤 내용이 가장 효과적일지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도와줄 수 있는 플렉심을 활용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공장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의 생산량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플렉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세션에 비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과 함께 빠르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보실 분들은 0.8배속으로 보시더라도 지장이 없으시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직접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플렉심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프로세스 플로우, 대시보드, 또 결과 리포트까지 종합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산업별 3D 라이브러리나 또는 속성값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가 플렉심에 같이 통합됐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토데스크 코리아 송문배 상무께서 플렉심을 활용한 운영 효율 극대화라는 제목으로 팀캔사의 글로벌 활용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인더스트리 전략을 맡고 있는 송문배입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플렉심을 활용해서 미국 회사인 팀캔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가져갔는지를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이 팀캔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팀캔은 1899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때 이제 창립자인 헨리 팀캔이 마차의 회전축에 마찰을 최소화하는 베어링을 만들므로 해서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현재 약 19,000명이고 매출액이 46억 불, 우리 돈으로 약 6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구조는 자동차나 철도, 항공 또는 중공업에 들어가는 고품질, 고성능 베어링을 만드는 엔지니어드 베어링 사업부와, 그리고 기어 드라이버나 체인 같은 실제 이제 전동 전달이나 그 통제하는 인더스트리얼 모션 사업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에 맞춰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을 보시면 정밀 베어링이면 사실은 정밀 베어링이나 기어 드라이버나 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생산은 소량으로 생산하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공장 내 물류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정밀 베어링 자체가 굉장히 고품질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공정이 추가가 돼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추가된다는 것은 만약에 품질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고, 재작업하는 동안에 대기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정상의 문제가 이미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문제점들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인수 합병을 통해서 회사 몸집도 키웠지만,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린 기법을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이슈를 보면 사실은 수요 급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도 생겼겠지만, 현재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했습니다. 우리가 컨설팅 리포트나 오토데스크가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제조 산업의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탤런트 어퀴지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가 원하는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정말 찾기도 힘들고, 그 인력이 있더라도 회사를 금방 떠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도 또는 누가 와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생산 구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이러한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생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것은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거죠.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다 돈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이런 재설계가 정말 내 라인에 맞는지, 우리 공정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열심히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재설계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이건 또 다른 재앙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늘리고 그리고 설비를 왕창 늘리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존의 리소스의 변화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설비의 변화 없이 어떻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라인의 중단 없이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고 기존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켄은 링크법을 활용한 컨설팅 회사 APO에 컨설팅을 맡겨서 실제 이제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이 변경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플렉심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심과 린의 결합이죠. 사실은 린 생산 방식은 우리가 기존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그 낭비를 제거하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개선된 프로세스를 플렉심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그 생산 프로세스를 바꿔 나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팀켄이 프로젝트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스크 없는 가상 실험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플렉심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플렉심을 통해서 공장 전체 라인을 가상화하고 디지털화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라인의 중단 없이 다양한 개선안을 테스트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에 적용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전자의 부장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비주얼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줌으로써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안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린의 결과물과 린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플렉심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라인 밸런싱이죠. 여러 가지 앞에서 여러 가지 제품 특성을 통해서 라인이 어떤 데는 적체되어 있고 병목 현상이 있고 어디는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버틀렉,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제거하고 이게 맞는지를 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바뀐 프로세스, 플로우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플렉심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최적화 모듈을 통해서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어떻게 재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린 컨설팅에 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 적용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적용 예시인데요. 실제로 이제 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최적화된 것들, 린 철학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이제 가상화시키기 위한 모델링을 플렉심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설정한 KPI를 통해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이게 최적화된 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5가지 태스크로 수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컨설팅 영역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컨설팅 결과물을 통해서 모델링하고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그 중간중간에 1달 정도 소요가 돼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면 사실은 플렉심을 통해서 컨설팅 결과물들에 대한 모델을 구축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제 공장에서의 1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컨설팅 결과물로 나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최적의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되는 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 KPI를 설정을 했죠. 예를 들면 생산성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그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공간 활용도 여러 가지 그런 측정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행을 하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린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그 플렉심 엔지니어와 린 전문가가 협업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 생산성을 27% 향상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작업자들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사실은 공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여러 가지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경영진이나 스테이크홀더들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사용자가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틀에 딱 이게 최선인데 왜 바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안 바뀌는 게 문제인데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사실은 린이라는 거는 어떤 그 방향성이죠. 이거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과 원칙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죠. 근데 이제 플렉심은 생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방향성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사실은 그 컨설팅의 결과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장을 멈추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챗GPT를 보면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죠. 챗GPT에 정말 그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상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뮬레이션 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팀캔 사례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거는 컨설팅과 같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에 가면 사실은 모든 라인에는 우리가 쓰는 엑셀이 있죠. 그 엑셀 기반으로 이게 옳은지 맞는지만 판단하게 되는데 그 옳은지 맞는지를 실제로 하려면 공장을 멈추고 해야 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담당자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공장을 멈추지 않고. 그런 것도 되게 좋지만 여기 사례처럼 실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아웃풋을 좀 더 가치 있는 아웃풋을 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장을 최적화시킨 사례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과 시사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려고 하는 고객께서는 이렇게 팀캔처럼 물론 그 담당자의 인사이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접목하면 또 다른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상무님께서 그 팀캔사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물류 처리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이 복잡하면 대기 시간 등의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나아가서 인력 확보라든지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플렉심과 린 기법을 통해 해결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업무 현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주민테크에서 준비한 플렉심 웨비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설문지를 통해서 미흡한 점 또 요청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또는 저희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쉽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포함해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응답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주민테크에서 준비한 오토데스크 플렉심 웨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